이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복지는 사랑과 실천이다. 사실 우리가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뭐 세리미법이니 뭐 윤창호법이니 있는데 물론 법이 있으니까 잘 지키기도 하지만은 또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사랑과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2011년도에 저희가 8월달에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이렇게 가장 보람 있는 거는 뭐니 해도 이 2011년도에 사단법 창립총회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또 이 서민금융대상 부총리상을 그래도 뭐 연구원에서 또 추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받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금감원 요청으로 여기 또 서민금융 박람회도 또 참석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옆에는 영국 그 저널지에 작년도에 또 우리 더불어 사는 사람이 하고 저도 또 같이 등재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맨 왼쪽은 금감원에 어떤 사람들이 뭐 청와대에다 금융위원회에다 왜 대출 안 해주냐고 민원을 넣으면은 본인이 대출이 뭐 연체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이제 금감원으로 민원을 이첩시키는데 금감원에서는 첫째 뭐 서민금융진흥원에 이런 대출이 있다. 그 다음에 복지부에 복지로가 있다. 그 다음에 근로자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소액대출도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또 공신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18년도에 그 민간사업 기관이 있어요. 한 8개 기관인데, 물론 우리는 뭐 액수가 제일 작고 그랬지만은, 그 1년 동안 평가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저희가. 100점 만점에 98점을. 그래서 나름대로 또 3억이라는 기금도 받았고, 그래서 아직 뭐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뭐 하면서 가장 이제 뭐 보람을 좀 느꼈다. 인상적이었다는 것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미안한 거는 이제 후원자님도 계셨고 또 대출 이용자도 계셨고 임원도 계시는데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 해드릴 때 사실 그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무슨 기준이냐, 왜 안 되냐는 우리가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부채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저도 노동운동을 했어요. 한번 뭐 그거를 계속했으면 아마 노동부 장관도 했거나 아마 노총위원장을 했거나 아니면 전태일 열사처럼 저도 활복을 해갖고 마석 모란공원에 가 있지 않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진공고 나와서 GM코리아 자동차를 다녔거든요. 근데 공고 나왔고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상고인데 걔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더 받는 거야. 그래서 늘 깨우쳐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73년도부터 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주경야도로. 근데 인사관리 체계를 보니까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래갖고 사무실에 이제 본사는 세종호텔 옆에 있는데 공장관리부의 교환실에 가서 본사 좀 연결해달라고 해서 이런 방에 전화가 해서 연결해서 총무과에서 우리 회사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애 부평공장이라고 끊었어요. 제가 그때 아마 뭐라고 했으면 아마 저를 간첩죄로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혼자 사실 노동운동을 지금 해보니까 동일한 노동이 동일한 임금이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뭐 GM코리아를 내가 개선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3년 반 다니고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협을 알게 돼갖고 이제 여기 이제 뭐 GM코리아 신협 요거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 이사장님인데 한 80 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옆에는 밑에 오른쪽 사진은 제가 88년도부터 90년까지 안녕 다른 둘의 생협에 또 실무 책임자로 일을 했고, 그 위에는 이제 그 한 2년간인가 3년간 중앙협력동조합에 감사를 했어요. 30살에 이제 비상근을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제가 78년도에 이제 신협 교육을 스스로 받은 거예요. 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신협
교육받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신협을 만들려고 하려면 좀 알아야 되지 않아. 물론 제가 회계는 할 줄 알아도 그래서 78년도, 81년도, 85년도 이렇게 받고 이거는 나의 신협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글을 바꿨어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신협 없이 살 수 없다. 협동조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 이제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어려운 사람은 저희하고 끈을 잡으면은 계속 이어갔고 끈을 놓으면은 자립이 돼서 끈 놓는 건 상관없지만 끈 놓으면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아마 윤우수 박사님 다 알 거예요. 이게 내일이면 난 10년 전에 이화여대 가서 제가 만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서 윤우수 박사 치니까 뭐 있더라고. 아, 이건 옛날에 오지 않았나 했더니 아니더라고. 그래서 거기 글 올린 사람이 뭐 신문사에, 그래서 신문사에다 어떻게 연락해서 기자한테 이화여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죠. 뭐 영어 못하면 어때? 거기 뭐 통역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래갖고 나름대로 한 7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이분 치니까 노벨 평화상 받으니까 뭐 자료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알아보래. 이 사람이 아랍인 아니었어. 무슨 그래서 아싸라모 알라 있구만. 뭐 그건 제가 잘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내일이면 만 10년이에요. 그래서 뭐 아니 간거했더니 이화여대 갔더니 고등학교 학생들도 왔어요. 물론 이제 일반인 뭐 대학생들도 왔지만 그래서 하고 제가 전에 2011년도에 희망키움 뱅크 사업할 때 이제 이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사무관인데 실태 조사를 와요. 그래서 이 오더니 자기가 놀래고 간 거예요. 어떻게 뭐 4억 5천 한 5억 받았는데 제일 적게 받았는데 22개인가 어디 전국 뭐 경기광역대 있고 신나는 저 사회연대에 뭐 열매 나는 문제다 민생연 뭐 각도마다 다 있는데 그래갖고 왔다 가더니 국장하고 가장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소금융 때문에 이제 사업을 더 확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제 옆에 있는 분이 김강립 국장이라고 그 당시 한 45살 됐을 거예요. 그때도 뭐 복지부에서 한 10위 안에 들어간다는데 며칠 전에 차관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내가 옛날 사진이 있어서 이 백경순 사무관한테 지금은 팀장, 서기관인데 보냈죠. 그랬더니 팀장이 오래갑니다. 김차관 스님 때도 이렇게 오더라고. 계속 관계를 뭐 맺고 있는. 사실 박능호 복지부 장관도요. 옛날 경기대 교수였을 때 내가 경기대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수원에 그 경기대 앞에 우리 이 창업자가 복사하는 사람인데 마이클 크레딧. 왜냐면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 교수가. 그래서 같이 이제 마이클 크레딧 한 달 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여기 학교 앞에서 복사집 하니까 조교들 시켜서 뭐 논문이고 뭐 이런 거 다 여기 오다 주셔 하고 내가 찾아갔어요. 박능호 교수한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이 그 김성주 씨가 전에 국회의원 했고 지금 이제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인데 내가 이때 2013년도에 저 전주에 뭐 발표할 때 그때 처음 내 앞에 있더라고. 그때부터 알게 돼갖고 뭐 취임한다고 그럴 때 내가 문자 보내오고 연금관리공단 돈 제일 많잖아요. 내가 사실 돈 좀 후원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냈지 내가. 오늘 딱 보냈더니 자기가 원장님 이사장님 뵙고 싶다. 시간 내달라 하니까 자기도 뵙고 싶다 하면서 한번 서울 올 때 알아봐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왜 만났는지 자기 알 거예요. 내가 이 사업하는 거 자기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뭐 그 돈 많은 데만 1억이고 나 좀 주면 내가 뭐 영수증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이제 확대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손을 내밀어 갖고 상대방이 손 잡아주면 그것까지 가는 거고 손 안 잡아주면 뭐 많은 거죠. 뭐 그게 무슨 뭐 안 잡아준다고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우리 그 조성목 그때 서민 국장님이 이종수 대표님, 한국사회투자재단 이사장님이 2층에서 뭐 행사할 때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조성모 그때 국장님이 뭐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끝나서 내가 뭐 금감원이 있다는 거, 은행감독원 이런 건 알았어도 뭐 그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래서 명함을 줬죠. 전화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 한번 보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한번 전화를 했죠. 뭐 뵙고 싶다니까 자기 잘렸대. 못 올라가고 잘리고 어디 계서 이제 뭐 명태해갖고 SK에서
그 동아일보사 옆에 거기 가서 이제 만나갖고 뭐 우리가 이런 사업하고 이런다니까 또 원장님이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서민금융연구 포럼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우리 강용정 이사님이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라고 그 메이저 대부업체 그래서 또 사실 거기서 2천만 원을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씩 후원을 해줬어요. 그게 다 원장님 안 만났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또 작년 가을에는 이제 원장님이 KBS 기자하고 전역을 한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어느 기자가 또 이렇게 또 뭐 기금을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1월 달인가 한성저축은행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난 6월 3일 날 우리가 300만 원을 연리 3%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1호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진짜 좋은 거죠. 3%면 뭐 신용대출 3%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빌려주면은 다른 데서 연계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5천 뭐 나중에 이거 확대된다면 나중에 뭐 어느 은행하고 또 잘해서 뭐 세희망없이 조건이 안 돼도 우리가 추천한 사람만 해준다면 5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는 2년간 성실 상환자는 나이스나 KCB인가 우리 신용평가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신용 등급을 올려줘라 이렇게 추진도 하려고 그래요. 뭐 이 경우의 수는 모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도 엄연히 뭐 준 금융기관인데 이자 없는 금융기관인데 신용사회를 우리도 만들어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기하고 합당하지 않냐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제목이 이제 복지에는 제도권이 있고 이제 비제도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이 하나의 협력하듯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일방적으로 우리도 뭐 과자 700박스를 얻었다. 그럴 때는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지만은 그분들이 다 뭐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그 눈높이 복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나눔 있는 사람도 나눌 수 있고 없는 사람도 나눌 수 있어요. 그 나눔이 모여서 저희는 신용사회, 그 무이자 대출을 하니까 신용사회를 통해서 저희는 또 적립금, 출자금을 요구해요. 왜냐면 저희가 앞으로 그 상호금융을 하려고 왜냐면 후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잘 되면 뭐 굳이 받을 필요도 없고 저희가 잘못하거나 또 후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그게 지속 가능하지 뭐 주문하고 안 주문 못한다 그거는 의미 없다 이거죠. 저희는 또 이미 신협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또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이야기가 빨리 나요. 사실 이제 제도권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기초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수급도 이제 뭐 이 일반이 있고 조건부 한시적으로 한 6개월간만 이렇게 해주겠다. 거기에 이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이렇게 나는 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 눈높이에 정부에서 맞게끔 뭐 이 아이들이 있다면 뭐 교육급여를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보장시설은 어린이 그 보호시설 뭐 그런 쪽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정부에서 예산이 많으면은 그 이렇게 더 느슨하게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긴급지원은 생계비 뭐 돌아갈 때 뭐 장제비, 해산비, 의료비. 근데 거기서 보면 뭐 자기 재산 얼마 하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받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아니면 긴급 지원을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뭐 한부모, 차상위, 의료보험 경감자 뭐 이런 건데 그쪽은 이제 약간 좀 혜택은 뭐 별로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관장하는 데가 보건복지부 이 기초생활보장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걸 총괄을 해요.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5년 됐나요? 저희한테 어떤 분이 이제 대출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부인이 그 출산을 하는데 이제 처갓집이 진주네요.
거기서 하는데 내 퇴원하고 뭐 출산을 병원에서 산부인과 하루 이틀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집에서 했잖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해. 근데 하루에 7만 원인가 얼마래요? 그러면 그 원래 그 시군 해당 거주지에 한번 물어보셔. 그럼 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봐도 되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과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마침 아는 그 사내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에 줘갖고 뭐 일단 지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저희도 또 뭐 대출도 한 번인가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한 번에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과를 저희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가 한 2천만 명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인데 서울은 지역 돌봄 복지과에서 하고 그 서울의 그 프로젝트명은 희망 온돌 사업이고 경기도는 무한 돌봄. 말 그대로 무한은 진짜 더 크다고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 온돌 사업은 꼭 뭐 온돌이라고 해서 우리가 겨울에만 뭐 따뜻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따뜻하듯이 하고 사실 저는 또 3년 전인가 2017년에 희망 온돌 서울시 시민기획위원을 또 위촉도 받았어요. 우연하게. 그리고 우리가 뭐 네이버다 다음이나 어디다가 복지로 치면은 다양하게 나오고 여기 우리 열매 나눔 재단서도 같으면 열매 나눔 재단에서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치킨집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집대성돼 있고 뭐 자기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걸 다 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하고 이제 겨울에 뭐 12월 달부터 1월 달 뭐 한 40일 2달간 그 광화문에 그 뭐 이렇게 사랑의 온도 다 세우잖아요. 그 기금을 모아갖고 대개 이제 뭐 사회복지기관 뭐 1대1로 개인으로 주지는 않지만 그런데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듯이 우리가 익스 안에 어느 분이 우리가 대출을 해준 분인데 어머니가 뭐 이걸 어깨인가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급을 받는데 수급도 본인 부담금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 100 얼마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얘기해갖고 동사무소에 이미 수급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서 100만 원을 의료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만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직접 뭐 사랑의 열매를 쫓아다니거나 이런 거보다 동사무소 직원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더 좋죠. 그래갖고 거기서 100만 원 받고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을 이제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온 병원인가 무슨 전화를 했어요. 원무과에다. 이분이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돈 들어온 건 아니까요. 왜냐면 그 환자한테나 가족한테 돈을 쏴주는 게 아니라 막으로 병원한테 넣어줘야 그 입금이 되니까. 그래서 원무과에다 전화해서 혹시 돈을 우리가 이런 건데 그 감면해 줄 수 있냐. 그 원장님 혹시 통화하시니까 원장은 안 되고 뭐 부장을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써주겠다. 뭐 그래갖고 한 15만과 20만 원을 그 뭐 이렇게 공문 보내고 나중에 영수증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퉁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거 두들기면 열리지 않나.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은 우리도 대출할 때 대출해달라고 하면은 일단 긴급 지원이나 수급 이런 걸 알아봐달라. 대개 수급 받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차는 긴급 지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그래야 궁금증한테 그리고 안 되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든지 그쪽 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저희가 대출할 수도 있고 또 뭐 안 돼도 대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대한적십사에서 뭐 풍차 뭐 이런 거에서 여기서도 주거지원 같은 거를 500만 원이고 얼마고 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중복지원을 잘 안 하지만은 우는 사람한테 뭐 떡 하나 더 준다고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뭐 특혜 아닌 특혜를 동사무소 직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동사무소가 이제 저쪽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으니까 일단 해당 동사무소 직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찾아가서 자기가 뭐 진짜 있는 그대로 내놓고 안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우리가 직접 적십사사 초짜가고 뭐
이럴 수 없대. 거기서는 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 다 이런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을 상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뭐 농어촌 800 대도시 1억 5천인데 아니 뭐 아니 좀 고시원에 살고 뭐 월세 1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다 될 것 같은데 또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도 좀 어떤 때는 답답하더라. 무슨 다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니까 군이나 뭐 서울은 도시는 구의원이고 군은 군의원이라. 전에 이제 왜 저걸 썼냐면 수원의 어느 여성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수급을 받고 있대나 뭔데 무슨 돈이 필요한데 장애도 있는데 수원 어디 사냐고 해서 성대 산대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 의회를 쳐보니까 수원시 의회 부의장이 성대 그 관할 지역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핸드폰이 다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네 관내에 이런 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연락처를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한테 통화해서 연락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 날인데 해서 아마 동장해서 그러면 내일 10시에 수원시 구의 그 부의장 이 민원인 동장 복지사 사자회담을 동사무소 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줄 수는 있어도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지는 거예요. 이미 뭐 해당.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30만 원 빌려주고 이렇게까지 한번 구의원을 뭐 모르는 구의원이지만 거기 뭐 전화번호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연결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는 뭐 이제 제도권은 이제 뭐 매뉴얼대로 하니까는 뭐 이렇게 그 규정을 뭐 동사무소 쪽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규정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주게끔 돼 있죠. 근데 이제 비제도권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간 뭐 좀 뭐 여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평 같은데 서울에는 거의 2개 내지 3개, 뭐 1개 있는 데는 없어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2개, 3개 정도 있고 그게 관할이 있어요. 관할이 있지 뭐 이쪽 종합사회복지관은 안 된다고 저쪽 관내에 있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무슨 동 그 관할이 돼 있든 관할을 경계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동해에서 안 된다면 거기를 찾아가 봐야 되고 또 거기는 동해하고 유기적으로 또 이렇게 또 서로 해야죠. 그래야 또 중복이라든지 이런 걸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나름대로 뭐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동네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동네 그 동사무소마다 저기 있어요. 이제 복지위원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기관인 뭐 국제계약 대책기구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굿네이버스 뭐 이런 데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걸 한번 검색해 볼 수 있고 또 어린이는 초록 어린이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서는 어린이고 뭐 병이 아이들 질병이라든지 뭐 교육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신청자 민원인이 다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개 이제 저희도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얘기하지 이걸 뭐 다 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뭐 하고 이제 세이브 칠드런 어린이재단, 그다음에 미랄재단, 이랜드 복지재단 뭐 이런 데서는 또 뭐 주거비, 교육비, 뭐 병원비 중복되는 데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푸르메재단, 뭐 희귀난치병, 그다음에 한국심장재단, 그다음에 대기업 사회공헌재단 같은 데서도 나름대로 또 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옛날에 뭐 우리가 뭐 PRH-형 뭐 수술하는데 피가 없다면 신문 방송에 자막으로 뜨듯이 또 어쩌면 SNS는 뭐 이렇게 해서 방송이나 신문사에 한번 알리는 경우 진짜 딱하다. 제도권에서는 할 수는 없고 또 하더라도 부족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경우는 뭐 개인 네트워크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알리는 방법 뭐 기타 등등이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눈높이 복지 지원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게 볼게요. 그 왼쪽에 있는 그 동그란 게 뭐예요?
같아요. 뭐 MRI. 네, 저도 MRI 찍을 때 뭐 숨도 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행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 왼쪽에 오른쪽에 그 경향신문에 2013년도 1월달에 일면에 크게 났어요. 구면에 나오고 그거 나왔고 이제 후원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뭐 이제 해갖고 어떤 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3천만 원을 후원해 준 적이 있어요. 꾸준하게 뭐 한 20, 30, 50 뭐 이런 식으로 매달 꾸준하게.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2012년도에 그 동아일보하고 SBS 모닝아이드 그거 보고 전화가 왔어요. 이건 잘 못해갖고 자기 어머니 수급을 받고 있는데 닌게르하고 MRI를 찍어달라고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닌게르는 막 일반 내과에 가면 뭐 그냥 들어놓으면 할 수 있죠. 근데 MRI는 있는 병원만 되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건대병원도 한번 뭐 누구 때문에 뭐 어린 사람 갔는데 대학병원은 특별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남양주에 살아갖고 제가 그 충청호 다닐 때 양병원이라고 뭐 길가 옆에 있다. 그 글로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가 있는지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구리 한양대병원을 얘기해요. 저도 구리 한양대병원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거기 말고 다른 데를 알려달라 했더니 그 근처에 금곡역인가 뭐 호평역인가 그쪽에 무슨 삼성병원이라고 해서 MRI 찍고 뭐 조그만 데서 이제 간호사한테 전화를 했죠. 병원에 간호사가 왔어요. 혹시 그 MRI 무료로 찍어줄 수 있냐니까 그래도 간호사가 착하게 그런 건 안 되고 원장을 바꿔주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찍어주세요. 아니 찍고 안 찍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뭐 인터넷으로 뭐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람을 한번 봐야 되지 않냐고. 그래 그럼 내일 가겠습니다. 이분들만 보내면 잘못하면 주눅이 든다고요. 무슨 뭐 동냥하러.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전화해서 그럼 내일 10시까지 병원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처음 만난 거에서 이제 제가 먼저 의사한테 뭐 그동안 신문 한 2장 나온 거 뭐 우리가 이런 일 한다고 좀 이렇게 어려운데 저한테 연락 왔는데 좀 무료로 좀 찍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고 찍었어요. 이제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뭐 수급을 처리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뭐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분이 고맙다고 저희한테 3만 원을 보내왔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분 나중에 뭐 우리가 대출도 해주고,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또 나온 거예요. 안 나오면 그만이지 그걸 못 해갑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양주인데 이제 제가 또 우리 부모님 고향이 안성이고서 제가 또 2008년도에 회사 관두고 안성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안성 의료사역에 또 조합원을 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거기서 안성 사람들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우리가 안성 사람들 대출을 해줬는데 천안에 당국대병원이 있어요. 거긴 글로 가까우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 8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50만 원 갖고 왔다 돌아왔다는 거. 돈이 부족하니까 한부모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국회의원 김학용 의원에는 비서했고 지금은 아닌데 그 친구한테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하여튼 자기가 아는 지인이 병원에 원무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거기서 무료로 뭐 찍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통신대학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방송통신대학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그 동창회 홈페이지가 있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동문회 뭐 부회장인지 뭔지 이분이 병원에 뭐 기획실장을 했어요. 조그만데 거기 이제 MRI가 있는 거예요. 뭐 치과. 그래서 동창회하고 쪼인 뭐 협약을 맺어서 이제 할인 이런 거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그때가 2013년도 겨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지금 MRI를 찍어야 되는데 좀 찍어주면 안 되냐고.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 있다. 전화로 만나보기도 이전에. 그래서 거기서 흔쾌히 해갖고 3번을 찍었어요. 그거를 난 유심히 본 거죠. 그냥 안 되면 그만이고 또 가까우니까 그 당산동에 있는데 그래서 뭐 3번을 찍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중량구에 그 녹색병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원주 의료사협에 가고 뭐 이랬는데 거기서 원장이 녹색병원